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으로 번지며 환자가 21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는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안나푸르나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의 수색 작업 책임자가 매몰 추정 지점 2곳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임자는 생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 봉사단 소속 교사 13명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상갓집 항명 파문이 커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태를 개탄한다며 기강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 직제 개편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아주대 의료원과 갈등을 겪던 이국종 번역외상센터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했지만 돌아온 건 비난과 거짓말뿐이라며 아주대병원 평교수로 조용히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을 기존보다 7배 확장해 이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전시관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영화배우 조합 시상식에서 작품상에 해당하는 앙상블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 영화가 이 상을 받은 건 기생충이 처음으로 다음 달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걸리는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사람 간 전염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중국과 홍콩에서 600명 이상 숨졌던 사스 악몽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중국 당국이 공개한 우한 폐렴 감염자는 어젯밤까지 모두 218명입니다. 바이러스 최초 발생지인 우한에서 198명이, 광둥성에서 14명, 베이징에서 5명, 상하이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쓰촨성과 윈난성, 산둥성과 저장성 등에서도 의심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인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수억 명의 대이동이 시작돼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武汉市等地近期陆续发生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必须引起高度重视，全力做好防控工作。 중국 정부는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게 새 검사 장비 도입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보건당국 관계자가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확진자 급증 원인 규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它是一个目前呢已经证实了有人传人，是在2个地方，一个在广东，一个在武汉。 사람 간 전염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난 2002년 말 발생해 중국과 홍콩에서 6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진 사스의 공포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 등의 수색 작업을 벌이는 네팔 당국이 매몰 추정 위치 2곳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 가능성도 얼마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쌓인 눈이 녹는 데만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어서 수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한국인 교사 4명을 포함해 7명이 실종된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입니다. 지상은 물론 헬기를 동원한 상공 수색 작업이 벌어지는 가운데 실종자들의 매몰 추정 지역이 확보됐습니다. 네팔 수색 당국은 실종자가 지닌 금속을 찾아내는 탐지 장비가 2곳에서 신호를 감지해 해당 위치에 표지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생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7명 중 6명은 눈이 많이 쌓인 곳에, 1명은 비교적 적게 쌓인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현장에 쌓인 눈과 예측이 어려운 날씨, 추가 눈사태 가능성으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팔 수색 당국은 눈이 덜 쌓인 쪽은 눈이 녹는데 1, 2주, 눈이 많이 쌓인 다른 쪽은 날씨에 따라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구조가 시급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경찰, 주정부 등 여러 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네팔로 교육봉사를 떠났던 충남교육청 소속 1팀 교사들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안나푸르나 트레킹 도중 눈사태를 만난 해외 교육봉사단 3팀 교사들의 사고 소식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충남교육청 해외봉사단 교사들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에 네팔로 교육봉사를 떠났던 한국인 교사 13명이 귀국했습니다. 지난 19일 이 팀 교사 14명이 귀국한 데 이어 두 번째 귀국입니다. 이들은 다른 팀의 예상치 못한 트래킹 사고에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고 당사 선생님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할 뿐입니다. 이들은 사고가 난 팀이 트래킹한 장소인 안나푸르나가 아닌 랑탕 지역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사고 난 지점은 저희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장은 이미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기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3팀 교사 11명 가운데 이번 눈사태로 실종된 교사 4명과 현지 지원단에 합류한 1명을 제외한 6명은 내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상갓집 항명의 파문이 거세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사미사, 일반 서민도 하지 않는 추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항명 당사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량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수사팀 관계자가 수사 기록을 보고 말씀하시라며 강하게 반박했고 결국 윤 총장이 나서서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 전 장관은 추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최근 한 대검 간부의 상갓집에 윤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이 직속 상관인 신부장을 향해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이유가 뭐냐며 사실상 항명한 겁니다. 파문이 커지자 법무부는 이번 일을 추태로 규정하며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추 장관은 장사미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 개탄스럽다며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양형 구간 징계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징계는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공교롭게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인데다 위원들도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인물이라 사실상 추 장관의 뜻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연구관은 어제 연차를 쓰고 출근하진 않았지만 주변 동료에게 좌천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모레엔 대검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인사계획을 심의한 검찰 인사위원회는 법무부의 주요 수사팀 교체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대검 고위간부급 인사 10여일 만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를 중심으로 한 승진 전보 인사를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잘 논의해서 좋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만에 종료된 인사위원회 결과엔 34기 부장 승진과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미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등 주요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 수사 2부와 공공수사 2부의 부부장들이 34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부장만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사위원회 역시 주요 수사팀의 교체를 최소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선청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덧붙인 만큼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3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대검찰청 중간 간부에 유임 요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진 미지수입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 통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은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을 소환하는 등 마지막까지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상갓집 항명 사건을 두고 여야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하나회가 연상된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권력농단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을 일으킨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겨냥한 듯 일부 고위검사의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항명이라는 겁니다.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입니다. 1986년 전두환 신군부 사조직인 하나회 군인들의 국회의원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오만함에 취한 건 아닌지 되돌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 입법도 강하게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불만을 다독거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당은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심 부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당은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막가파 여왕이라며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얼마나 가혹한 중간 간부 인사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설 선물로 고기를 말린 육포를 조계종에 보냈다가 황급히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사과했지만 논란에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원 총무원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름으로 설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한우로 만든 육포 선물 세트였습니다. 스님의 육식이 금지된 만큼 선물을 확인한 조계종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한국당은 배달 당일 육포를 긴급 회수했습니다. 배송 실수로 논란이 일자 황 대표가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계종에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은 육포가 아닌 한과를 준비했는데 대표 비서실과 배송업체 측 사이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명현 당대표 비서실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불교계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영화배우 조합 시상식에서 앙상블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상에 해당하는 최고 영예의 상인데요. 다음 달 아카데미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열린 제26회 미국 영화배우 조합상 시상식. 최고 영예이자 작품상에 해당하는 앙상블상에 영화 기생충이 호명됩니다. And the actor goes to Parasite. 수상자들은 영화에 출연한 주연과 조연 배우 전체가 대상입니다. 배우 송강호와 이선균, 박소담 등이 무대에 올라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정말 의미가 있는 앙상블의 최고의 상을 받으니까 우리가 영화를 잘못 만들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영어 영화가 앙상블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영화배우 조합상 선정에 참여하는 회원 상당수가 아카데미상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기생충은 다음 달 9일 개최되는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1948년 발생한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장은 울먹이며 국가를 대신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미군정 당시 전남 순천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반란군을 도왔다며 사형을 당한 장환봉 씨에 대해 범죄 사실에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하 재판장은 선고 막바지에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당시 근거 법령은 위헌 무효이고 형법상 내란 부분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장 씨와 함께 재심에 들어간 2명은 재심 청구인이 이미 사망해 선고 없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오늘 하늘 풀었다고. 뭘 풀어? 풀이래 뭘 풀어? 아유 만시지탄이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재심 같은 고단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유족들은 다른 희생자들의 누명도 풀어주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던 신동주, 신동빈 형제는 함께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지 이틀째. 첫날은 가족과 롯데그룹 관계자들의 조문이 이어졌고 어제는 외부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방문했습니다. 자수성가에 지난한 그 과정을 아시는 창업세대 거의 마지막 분이신데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롯데를 이루셨을까 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조문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정계 인사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생애와 한국 경제가 같은 궤적을 그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일어나서 고도 성장을 이루고 1년 3개월 만에 재회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함께 빈소를 지켰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지분 등을 놓고 다시 경영권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지분율이 낮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시기에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으니까 교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롯데제가 부지 소유권을 놓고 다투며 고인과 사이가 틀어졌던 동생 신준호 푸르밀 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 씨도 빈소를 찾으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주거지 중 한 곳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50년간 방치됐던 쪽방촌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도심 주택 공급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건데 모처럼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역 맞은편에서 내려다본 영등포 쪽방촌. 축구장 1개 반 크기로 1970년대 집창촌과 여인숙이 들어서며 형성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 주거지입니다. 씻는 데가 좀 불편하고 다리를 못 써가지고 좀 걷는 데 지장 있는 사람이 화장실 가기가 불편한 거지. 주민 360여 명이 살고 있는 이곳 영등포 쪽방촌이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50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LHSH와 함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370호,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 일반 분양주택 600호 등 모두 1200호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쪽방 주민의 주거 면적은 3배 넓어지고 월 임대료는 2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목표는 2023년 입주입니다. 강제 철거되거나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포용하며 함께 잘 사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따뜻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선과 설 연휴를 앞둬 발표 시점이 묘하다는 질문에 정부는 사업 방식이 합의된 시점에 발표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보안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3천억 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메워야 합니다. 일각에선 이번 개발 계획이 영등포구 일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사육돼지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로 추가 발병이 없지만 야생 멧돼지 감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쉽게 종식 선언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농가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돼지 농가. 사육장 안이 돼지들로 붐빕니다. 제대로 누울 공간도 부족한데 농민들은 계속되는 이동 제한 조치에 제때 돼지를 출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철원 지역은 사육돼지 발병이 없었지만 인근 지역과 야생 멧돼지 감염이 잇따르면서 4개월째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체중 115kg 기준해서 출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동 제한이 걸려서 지금 현재 우리 나가는 돼지들 체중을 보면 130kg 이상 초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돼지열병이 휩쓴 경기 북부 지역 농가들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돼지를 기를 수 있는 정부의 재입식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민 수백 명은 정부가 재입식과 이동 제한 해제 일정 등 구체적 대책을 내놓으라며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가축 전염병 매뉴얼상에는 마지막 발병 농가에 살처분 뒤 30일이 지나면 이동 제한이 풀리고 40일의 소독과 60일의 검사 기간을 거쳐 재입식을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이 마지막 감염 농가였던 만큼 상당수 이동 제한이 풀렸지만 문제는 멧돼지입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오염 우려가 있다거나 그럴 땐 추가로 이제 감염본부장이라든가 전문가의 어떤 그런 기술 자문 등을 받아가지고 별도의 입식 시간을 정해서 지난주에만 17마리의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멧돼지 방역 대책을 꼬집는 농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한미 간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개별 관광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와 개별 관광이 제재 저촉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 설명에 대한 입장에는 별도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조의 업무 거부 지시 예고 파행 일보 직전까지 갔던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이 오늘 정상 운행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사측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첫 차부터 예고한 열차 운전 업무 지시 거부를 유보하고 오전 4시 10분부터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그라글입니다.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긴 머리 라푼젤이 현실 세계에 등장했습니다. 6살 이후로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인도의 17소녀. 머리카락 길이가 무려 190cm인데요. 지난해 가장 긴 머리카락 10대 부분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재작년 본인이 세웠던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운 건데요. 이 긴 머리를 관리하는 데는 남다른 노력도 필요합니다. 말리는데 최소 30분, 빗질에 1시간을 소요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감는다고 하고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오일로 머릿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뜻밖의 능력에 행운이 더해져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한 상점에서 일하던 이 여성. 지난달 말 물건을 훔치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를 맨몸으로 제압해 물건도 되찾았는데요. 하지만 상점은 여성이 고객에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에서 여성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이 여성이 아직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른바 틱장애로 불리는 뚜렛 증후군을 연기해 거짓으로 방송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 유튜버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자는 그가 장애를 거짓으로 연기해 수익을 남겼다며 많은 뚜렛 환자들에게 큰 상처와 배신감을 남겼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증상을 과장한 건 있지만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열흘도 안 돼 채널명과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다시 등장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기 예능에 출연 중인 웹툰 작가 기안84가 건물주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안84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가 건물을 46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식당과 학원이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웹툰 작가들의 수입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안84는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을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이제 꾸준한 임대 수익까지 얻게 될 것으로 보여 부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넷 와그라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간발의 차로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하마터면 산사태에 휩쓸려 갈 뻔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산책로. 저 멀리 산책로 중앙에 파란 우산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파라솔 안쪽 건물로 들어가는데요. 발걸음을 옮기고 나서 몇 초 뒤 산사태가 일어나 건물을 뒤엎습니다. 만약 그대로 서 있었더라면 산사태에 휩쓸려 갔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하늘이 도왔는지 영상 속에 있던 사람은 간신히 화를 면했다네요. 이번엔 모래폭풍입니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마을을 휩쓸었는데요.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황토색 연기가 온 하늘을 뒤엎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 거대 모래폭풍이 마을을 덮쳤는데요. 높이만 수십 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 바람이 가뭄과 산불로 타버린 메마른 대지를 거치면서 거대 먼지 구름을 불러일으킨 건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모래폭풍이 덮치고 난 뒤에 마을은 부서지고 깨지고 성한데가 하나 없습니다. 오랜 가뭄과 산불에 이어 모래폭풍까지 호주가 몸살을 앓고 있네요. 다음 보실 영상은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아주 커다란 초콜릿바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한 기업에서 엄청난 크기의 초콜릿바를 만들었습니다. 진한 초콜릿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의 초콜릿바 43,000개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초콜릿바라는데요.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물러났습니다. 대신 오늘 출근길은 반짝 추위에 대비해서 옷차림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에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춥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5.6도로 어제보다 약 5도가량 낮고요. 대관령은 영하 13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말 그대로 반짝이어서요. 낮에는 서울의 기온 4도까지 금세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일 텐데요.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상 2도로 시작해 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낮에 날이 다시 포근해지면서 대기가 정체됩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맑습니다.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산지, 남해안과 경북 내륙에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5.6도, 춘천 영하 8.8도, 대전은 영하 5.3도로 오늘 아침 출근길 반짝 춥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4도, 강릉 8도, 광주 10도, 대구는 8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충청 이남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